네, 보다 자세한 국내 주식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금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급락이 좀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그 변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좀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체크포인트 저희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변동성의 폭이 전일 같은 경우는 그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중에도 약 10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만기일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의 변동성을 잡아두고 현물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모습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 지수 정기 변경도 종가랑 함께 시행이 됐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약 4천억 원 정도를 종가에 추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만 놓고 본 플레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흥국 전체적으로 그런 매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취약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안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국면, 이 국면에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 하단에 갇혀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시장을 예단해서 미리 판단을 하기보다 가깝게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지표상으로 시장 반응 자체도 이게 지표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CPI 지수를 확인하고 갈 시장이 필요하겠고, 지금 여기에서 뚜렷하게 종목들 같은 경우 이 구간이 싸다 비싸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기보다 첫 번째로 실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깝게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그 조정이 나온 주가 안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빠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흐름, 즉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한 3일 정도 이상 매수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좀 가시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요소들을 바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 이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이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됐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것 같다.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음료 그리고 주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5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약 12.2% 정도, 주류 부분은 21.1% 정도의 채널별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었고, 지금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제로 음료 같은 경우 시장 안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그 음료 부분의 실적을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고, 주류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전반적인 그 업황 개선이 나타나는 구조 안에서 롯데칠성 주류가 20% 성장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류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그
그 시장 점유율을 확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점유율이 늘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거래일 같은 경우 블록딜 20만 주가 완료가 됐고요. 블록딜이라고 하면 이게 그 하나의 주체가 가지고 있던 그 물량을 다른 주체로 그 넘기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통상 이게 그 같은 가격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뭐 엊그제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 할인, 5% 할인 이런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롯데칠성은 그 3에서 5% 할인의 구간으로 블랙딜을 받아갈 주체를 모집을 했었고 약 4.1% 정도의 블록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거를 만회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롯데칠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가격에 대한 레인지를 위로 크게 열어놓기보다는 일단 매수에 대해서 아래로 열어놓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겠고, 굳이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밀릴 때 밀리는 경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방에 대한 구간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17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비슷한 이슈인 블록딜 이슈로 어제 4.1% 내린 18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칠성과 관련돼서는 가격 접근이 가능한 그 밴드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시장 특성에 맞는 특징주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록딜에 대해서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용 등급을 방어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라고 밝혔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장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CPI 지표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떤 걸 볼까요? 네, 아무래도 5월에 CPI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은 누구나 많이 들었다 보니 알고 계시겠고요. 이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8월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게 6, 7월, 그다음에 8월은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9월인데, 이번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유가 같은 경우가 120불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물가지표 자체가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피크가 아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고요. 8월에 FOMC가 열리지 않는 국면에서 유가가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우려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엇갈린 의견을 9월 FOMC의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물가지표 자체가 높게 유지되면 9월 같은 경우도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의 금리 인상 부분,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된 국면인데 9월 같은 경우는 아직 인상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구간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또 있겠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볼 거는
최근에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이를 반영해서 한 3% 정도 흐름, 그다음에 가깝게는 2년물 국채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10년물 국채 흐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천연가스가 장중에 한 5%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천연가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LNG 관에 관련된 미국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 월물, 가까운 월물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다음 월물로 매수가 넘어가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천연가스가 우리나라 시간 저녁, 즉 미국 시장이 열릴 때는 다시금 반등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천연가스 가격이 밀렸을 때 관련된 종목, 조정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를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벤트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어제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바라봐도 되는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세아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연가스 선물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인플레이션 구간, 즉 저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잘 나올 거란 그 확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천연가스의 변동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주가만 보자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6%대 하락까지 나타났다가 종가로는 2.8%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그 천연가스의 변동을 통해서 세아제강을 접근해서 장기로 가지고 간다, 이런 시각보다는 이 변동성을 통해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822억 원 수준입니다. 실적과 비춰보자면 시가총액의 성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도 가능한데, 실적에 대한 주가의 반응보다 최근에 그 천연가스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16만 4천 원에서 17만 원 구간, 어제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 안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 중장기로 지금부터는 들고 간다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한 10% 이내로 정해놓고 매매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